안녕하세요. 고단백수학입니다. 이 시기에 학생들과 학부모님들 모두가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두 가지. 학원은 어느 학원으로 가는 것이 좋은지, 그리고 고등학교 수학 공부는 도대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방향성을 정해드리려고 해요. 실제로 고단백수학 상담을 진행할 때 학부모님들이 빠짐없이 여쭤보시는 게 도대체 어떤 학원을 선택을 해야 될지, 아니면 어떤 스타일의 선생님의 과외가 좋은 것인지 이고, 학생들과 상담을 하게 되면 수학 개념 공부를 어느 정도로 공부하고 넘어가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더라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 학부모님들이 학원이나 과외를 고르실 때 가장 많이 간과하는 부분부터 말씀드려 볼게요. 살고 계시는 동네에 꽤 다양한 스타일의 학원들이 있을 텐데, 주로 어머니들께서 학원들을 놓고 고민하실 때 기준이 되는 것들은 학생들을 관리하는 방식이나 사용하는 교재, 수업 횟수 등인데 모두 중요한 기준이 맞아요. 하지만 이것들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학생들에게 현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지예요. 학생이 고객이라면 학원이나 과외 선생님은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주체인데, 정작 고객 당사자가 본인이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지 않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학부모님들이 학원을 고르실 때 가장 먼저 하셔야 하는 건 내 아이에게 현재 부족한 공부가 무엇인지 판단하는 거예요. 이걸 판단하기 위해서는 학생 스스로가 우선 수학 공부를 할 때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시험을 볼 때 어려워하는 문제는 어떤 유형인지 정확히 인지하고 있어야 하고, 학생이 인지하고 있지 않다면 학교 선생님이나 기존 학원 선생님에게 도움을 받으셔서 현재 수학 공부의 문제에 대해 진단하실 필요가 있어요. 진단이 끝난 이후에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학원을 찾으셔야 하고, 꼭 학원이 아니더라도 본인의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반드시 학생 스스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지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이런 진단이 여전히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제가 직접 고단백 수학 상담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아래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신청서 작성해보세요. 만약에 이런 진단 없이 학원을 선택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본인에게 필요한 단계의 공부가 아니라 실력에 맞지 않은 너무 어려운 문제 혹은 너무 쉬운 문제풀이만 반복하게 되면서 의미 없이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저도 공부 잘하는 친구가 다니는 대치동 학원에 어머니 말씀만 듣고 갔다가 고3 때 의미 없이 시간을 꽤 많이 흘려보냈고, 실제로 상담을 진행을 하다 보면 저의 학생 때와 같은 케이스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학원을 선택하시기 전에 충분히 현재 상태에 대한 진단부터 하셨으면 좋겠어요. 현재 수학 공부를 할 때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어떤 단원의 개념이 유독 약하다고 생각하는지, 문제는 어떤 유형에 취약하고 풀이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지를 학생 스스로가 반드시 알고 있는 상태여야 하고,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 학원에 학생 스스로 도움을 구할 수 있을 정도로 개선의 의지가 있어야 어떤 학원을 가더라도 실질적인 점수 향상이 가능할 거예요. 이제 두 번째로, 학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수학 개념 공부를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해야 개념 숙달이 끝난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이드를 드려볼게요. 우선 학생 여러분들, 특히 이제 올해 고등학교에 입학한 고1뿐만 아니라 고2, 고3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인데, 아직도 중학생 때 수학 공부하던 것처럼 고등수학을 공부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중학생 때는 사실 시험 범위라고 해도 고등학교 대비 꽤 좁은 편이고, 이전 학기나 학년 때 배웠던 개념이 시험 문제에 나오지도 않았기 때문에 공부해야 할 수학 개념의 양 자체가 많지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중3 1학기 기말고사에서 보통 2차 함수가 시험 범위로 들어가는데, 이때 2차 함수 관련해서 배우는 게 2차 함수를 그릴 수 있다, 이거 하나거든요. 식을 보고 좌표평면의 2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한 상태에서 정확하고 빠르게 그려낼 수 있으면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는 문제는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고등학교부터는 2차 함수가 등장하는 문제에서 학생들이 고민해야 할 부분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해요. 2차 함수가 문제에 등장하면 2차 함수뿐만 아니라 2차 방정식에서 배운 내용까지 꺼내서 문제풀이에 이용해야 돼요. 그런데 2차 방정식 내용만 해도 판별식과 판별식의 활용, 근각에서의 관계 안에 있는 정수근이나 실근의 부호까지 생각해야 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편이고, 고등수학 2차 함수는 1차 함수와 연계되면서 근의 분리나 최대 최소 등 굉장히 다양한 유형의 문제가 나와요. 대단원 이름만 보면 중학교와 비교했을 때 비슷한 내용일 것 같아 별 차이가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안에 담고 있는 수학 개념의 개수 자체가 많고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 입장에서 마냥 쉬운 난이도는 아니기 때문에 모의고사나 내신같이 이런 문제들을 제한된 시간 안에 풀어내야 하는 상황에서 문제를 보고 이 많은 개념 중에 어떤 개념을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낼 것인지에 대한 부담 자체가 3-4배는 늘어난 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념 2바퀴 돌아서 괜찮다,
고 막연히 생각해왔던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개념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문제 나오면 잠깐만 영상 멈추시고 한 10초만 생각을 해보세요. 고1 1학기 2차 방정식까지 진도가 나간 상태라면 이 문제에 대해서 막힘없이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2차 방정식을 공부했다면 근각에서의 관계 다들 배웠을 거예요. 근각에서의 관계 관련해서 고등수학에서 배운 내용에 크게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생각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디테일하게 말하거나 노트에 한번 써보세요. 제가 상담을 하거나 수업하기 전에 학생들에게 시켜보는 건데 90% 이상의 학생들은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정말 근각에서의 관계 첫 페이지에 나오는 기본적인 공식만 말하고 끝나요. 하지만 우리가 고등수학에서 근각에서의 관계에 대해서 배울 때 이런 기초 개념만을 배우진 않아요. 개념서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이런 기초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파생되는 응용 개념들이 있는데 정석체 기준으로는 정수근과 실근의 부호가 있어요. 이런 파생 개념들에 대한 숙달이 되어 있지 않고 떠오르는 개념이 단순히 근각에서의 관계 기본 공식이 전부라면 변별력 있는 문제에서 높은 비중으로 등장하는 이러한 응용 심화 개념들은 당연히 문제에서 적용시킬 수 없을 것이고 시험 문제에서 틀릴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제가 이런 설명을 하면 일부 학생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선생님, 저 근데 이거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지금 잠깐 깜빡했던 거예요. 라고 하는데 보고 아는 것과 2차 방정식의 근각에서의 관계라는 이 커다란 줄기만 줘도 하위 개념들을 전부 나열해서 설명할 수 있는 건 정말 하늘과 땅 차이예요. 수학 공부 관련된 유튜브 보시다 보면 백지복습 강조하시는 분들 정말 많죠. 그런데 백지복습을 디테일하게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한 영상이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고요. 우선은 제가 수학 개념 공부 관련해서 만든 영상 이제 우측 상단에 클릭하셔서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구독 눌러주시면 제가 바로 다음 영상으로 백지복습 방법 디테일하게 만들어서 업로드 할 테니까 확인하기 쉬우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수학 개념서를 사용해야 하는지도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시중에 출판된 대표적인 개념서 중에 학원이나 학생들이 많이 사용하는 교재는 EBS 교재, 인간 교재부터 개념 플러스 유형, 개념원리, 수학의 정석, 수학의 바이블까지 정말 다양한데 이 개념서들 안에서도 기초 개념 위주로 다루는 개념서가 있는 반면에 응용 심화 개념까지 다루는 개념서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개념 플러스 유형이나 개념원리, 개념센 같은 교재들은 기초 개념 중심이라서 선행학습을 처음 하는 학생들에게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는 반면에 기존에 선행학습을 이미 했던 친구거나 중학교 수학을 심화 문제집까지 항상 해왔던 학생들이라면 응용, 심화 개념까지 다루고 있는 정석책이나 수학의 바이블 같은 개념서가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교재에 관해서는 수학 선생님마다 그리고 학생들마다 호불호가 있는 편이라서 강력하게 제가 추천드리기 조심스러운 편이지만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수학의 정석이 표준이라고 생각하고 수업도 이 책에 준해서 학생들에게 개념 설명을 하고 있어요. 개념서 고르실 때 기초 개념서를 사용할지 아니면 응용 심화 개념까지 들어있는 개념서를 사용할지는 본인에게 현재 부족한 부분을 더 효율적으로 채워줄 수 있는 책이 어떤 것일지 공부를 하는 당사자인 학생이 고민을 해보는 게 좋고 잘 모르겠다면 기초 개념서는 사실 어떤 것이든 괜찮겠지만 응용 개념까지 잡고 싶다면 개인적으로 정석책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시중에 더 디테일하고 많은 응용 심화 개념을 다루는 책들이 분명히 많지만 너무 내용이 많거나 필요 이상의 개념이 많아서 오히려 집중도 있게 개념을 숙달하는데 효율적이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에서는 학부모님과 학생들이 방학을 앞두고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두 가지 주제, 학원 선택과 수학 개념 공부를 어느 수준으로까지 공부를 해놔야 하는지, 그리고 플러스 교재 선택까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학기 중에는 학교 시험 준비하느라 집중도 있게 자신의 약점에 대해 돌아보고 대응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방학만큼은 앞서 말씀드린 진단을 통해서 꼭 질적으로 공부 루틴 자체가 개선될 수 있게 계획을 세워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다음에도 여러분들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수학 공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단백 수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